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간 쌍둥이들 엄마입니다. 아이들 갓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제가 벌써 학부모라니 믿겨지지가 않네요. 추억을 회상하다 보니 별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 참 잊기 힘든 사건은 단연코 저희 시어머니와의 일이네요.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다들 경악하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시어머니와 다시 잘 지내냐고 저더러 부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네요. 시댁이 아무리 미워도 어쩔 수 없는 가족은 맞나 봐요. 예전 일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도 같이 노력을 하셨고 많이 바뀌셨으니 지금 왕래하며 사는 거죠. 시댁은 저희 친정보다 훨씬 잘 삽니다. 가지신 재산이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도 20억 정도 있으시고 집도 3채나 있으십니다. 아버님이 IMF 때 위기를 기회 삼아 업종을 바꾸셨고 그게 신의 한 수였는지 떼돈을 버셨거든요. 남편도 그때 학업적으로 서포트 빵빵하게 받아서 명문대 들어갔고 거기서 만난 게 저입니다.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대신 저는 집이 평범해요.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명퇴하셨고 친정엄마는 평생 전업주부셨습니다. 딱 집 하나 있고 공무원 연금 200 남짓으로 생활하시는 저희 친정도 노후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시댁에 비하면 평범하기 그지없죠. 그래도 시댁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이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신 분들이라 저는 자랑스럽거든요. 저도 성실하게 공부해서 혼자 힘으로 명문대 들어갔고 누구 도움 없이 대기업 들어간 사람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의 없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먼저 저자세로 나가진 않았죠. 상견례 당시 시댁에서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해주신 집값이 당시 4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어머님 이름으로 매매되었습니다. 저희 잘 사는 거 보면 그때 명의를 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건부였습니다. 그리고 첫 상견례 때부터 어머님은 아들 손자 타령을 하셨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시더라고요. 사부인, 촌스럽다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저는 고추 달린 손자가 있었으면 하네요. 우리 며느리가 아들만 낳아준다면 내가 1억까지도 줄 생각도 있어요. 1억 벌기 얼마나 쉬워요? 아들만 낳으면 통장으로 내가 1억을 쏴준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참 조건 달기 좋아하는 분이셨네요. 어머님이 상견례에서 한 망원 때문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심기가 여간 불편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파혼 얘기도 살짝 오가긴 했지만 남편이 나서서 본인 어머니가 원래 좀 그런 농담을 잘한다 어쩐다 제 친정까지 찾아와 해명하고 빌고 그랬던 일이 있네요. 솔직히 집 명의야 돌려주실지 안 돌려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냥 시어머니께 집 안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희끼리 사는 집이니까 예물 예단, 가전 가구는 남부럽지 않은 수준으로 잘 해갔습니다.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는 드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절 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예, 남들은 시댁에서 집 해줬다고 하면 시어머니한테 밍크코트도 해다주고 명품 시계도 사다주고 그런다는데 너는 참 쿨하다 얘. 이런 대접 받을 거면 뭐 하러 집 해줬나 싶다. 라고 농담처럼 자주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사는 내내 솔직히 마음이 편치도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틈만 나면 이사 가자고 했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어머님 신세를 져야 해? 그냥 우리 모은 돈이랑 대출 좀 받아서 이사 가자. 그래서 우리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대출 받으면 이자값도 다달이 장난 아니잖아. 그냥 엄마가 하는 말 무시해. 우리 엄마 원래 마음에 없는 말 잘하고 그래. 당신이 며느리라서 괜히 더 고깝게 들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남편은 은근히 제가 어머님께 맞춰드리길 바라는 철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남편이랑 참 많이도 투닥거렸네요. 어머님은 저희에게 집을 해주셨다는 이유로
되도 않는 갑질을 하셨어요. 물론 소중한 아들에게는 전혀 그러지 않으셨고요. 만만한 며느리인 저만 그렇게 잡으셨어요. 처음부터 당연하게 아파트 비번을 요구하셨고요. 그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선 초인종도 안 누르고 비번을 쳐서 들어오시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랑 모처럼 연차를 같이 내요. 집에서 분위기 좀 잡고 있는데 삐비빅 하고 도어락이 열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들어오셔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속옷 차림이었고 남편은 아예 전라 상태였거든요. 그때 남편이 어머님께 불같이 화를 내며 왜 연락도 없이 막 오시냐 따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부모님한테 비번 좀 알려드릴 수 있지 않느냐 하며 어머님 편을 들던 사람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니 그제야 본인도 부당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듯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막 화를 내면서 비번 바꾸고 절대로 어머님께 알려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것 때문에 엄청 화가 나셨는지 시댁 친지분들 다 붙잡고 저희 욕을 엄청 하셨다네요. 너무 서운하다고 울기까지 하셨고 급기야 아들이 변했다면서 그 이유가 여우 같은 저 때문이라고 제 험담을 하셨댔어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아예 어머님한테 찍힌 며느리나 다름이 없었어요. 시댁 찾아가면 저한테 눈길도 안 주시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시더라고요.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도 일부러 저한테만 국을 안 주시는가 하면 제 앞에는 늘 오래된 나물, 쉬어 빠진 김치 같은 것만 놔주시더라고요. 그 꼴 여러 번 보니 저도 기가 막히고 밥맛도 떨어져서 그냥 입맛 없다고 하고 안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왜 아직도 아이를 안 갖느냐며 저더러 몸에 하자라도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하자라니 물어도 어쩜 그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으신지. 그래서 제가 말했죠. 어머님, 저 1년에 2번씩 산부인과 검진 꼬박꼬박 받고 있고 자궁 깨끗해요. 그 흔한 근종도 없고요. 생리도 칼같이 규칙적으로 하는데 임신이 안 된다면 제가 아니라 남편 쪽일 수도 있잖아요. 왜 저만 잡고 그러세요? 네가 그렇게 말랐는데 임신이 잘 되겠니? 몸도 차고 얄쌍한 게 딱 봐도 임신이 잘 안 될 간상인데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겠니? 좌우지간 빨리 손주나 안겨줘. 그리고 나는 첫 손주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돼. 알지? 어머님, 요즘 세상에 아들, 딸 차별하는 할머니가 어디 계세요? 제가 만약 딸 낳으면 어쩌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란 말이야.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될 게 어딨다니? 참 뭔 노력을 하란 말인지.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바라시니 왠지 모를 거부감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손자라도 낳았다간 그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되어버릴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러시더니 그놈의 조건을 또 거시더라고요. 네가 아들만 낳아주면 내가 1억 준다고 했잖니. 세상에 어느 시애미가 아들 낳았다고 1억이나 준다니? 너도 나한테 돈 받고 친구들한테 자랑해. 이런 시어머니 만나서 행복하다고. 어이가 없었죠. 아들 낳았다고 1억 받는 게 세상에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하여튼 어머님이랑은 아예 말이 안 통하는 부류였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제 얼굴만 보면 1억 타령을 하셨고 저는 부담감에 소화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남편도 심각성을 깨닫고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이자 했고요. 솔직히 시댁이랑 저희 신혼집이랑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라 너무 가까워서 아예 차단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사 가자고 그리 졸라댔죠. 제가 어머님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힘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생각도 못할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이상했어요. 양은 적지만 며칠 전에 분명히 생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착상 과정에서 생기는 출혈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피임까지 했는데 생긴 아이라 저나 남편이나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축복할 만한 일이니 양가에 알렸고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듣자마자 아들 손자 타령부터 하셨습니다.
잘됐다. 내가 아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으니 분명히 고추 달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일 거다. 제발 아들 좀 낳아서 내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게 해줘. 우리 큰형님은 줄줄이 손녀만 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부럽겠니? 네, 어머님은 큰어머님과 앙숙이셨는데 큰댁에서 손녀만 보고 있으니 그걸 딱하다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정작 제가 보기엔 큰댁은 손녀들에게 사랑 듬뿍 주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았는데 말이죠. 아무튼 어머님은 이제 드디어 형님 앞에서 어깨를 필 수 있겠다며 저더러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압박을 주시더군요. 제가 뭐 힘을 준다고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 되나요? 저더러 뭐 어쩌란 말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쌍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검진 땐 몰랐는데 두 번째 검진 때 보니 아기집이 2개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님께 쌍둥이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듣자마자 당황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 그럼 2억을 준비해둬야 하나? 이러시더라고요. 아들 낳으면 1억 준다고 하셨잖아요. 머릿속에 그 생각만 있으셨는지 바로 돈 얘기부터 나오시더라고요. 하여간 특이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어머님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철석같이 손자들이라 생각하신 건지 혼자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행복해 하시던 시어머님의 기분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건 제 임신 3개월 차였습니다. 성별이 나오는 12주차 검진을 갔는데 의사가 공주님들이라고 하시더군요. 딸 쌍둥이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원래 자매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남편도 뛸 듯이 기뻐했고 친정과 시아버님도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님만 얼굴을 있는 대로 구기시며 이 집안은 뭔 놈의 씨가 딸만 줄줄이 나오냐고 하시더군요. 어머님도 사실은 알고 계셨던 거죠. 성별을 정하는 건 남자 쪽의 유전자라는 걸요. 그걸 아시니 저더러 더 뭐라고는 못하셨지만 실망이 크셔서인지 망언을 또 늘어 놓으시더라고요. 바라던 고추는 없고 졸지에 손녀가 2이나 생겼네. 니들 딸한테 고추가 없어서 할머니한테 1,000원 한 장 못 받을 거라고 그래. 라고 하시기에 남편이 더 길길이 날뛰며 무슨 그런 말을 하시냐 따졌더니 농담이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리고 소중한 아이들이 뱃속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엄마가 되긴 했는지 발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기가 생겼습니다. 어머님, 아들 낳으면 1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딸은 뭐 없나요? 저도 농담이에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넌 내가 한 말 뭘로 들은 거니? 아들이면 1억 준다고 했지. 딸만 2이나 가져놓고 뭘 바래? 아서라, 네가 나한테 1억을 줘야 할 판이다. 뭘 잘했다고 1억 타령이야? 하시길래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1억 타령은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저는 그깟 돈에 아무 관심 없었다. 어머님이 벌써부터 성별로 손주 차별하는 게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들이박으니 어머님이 입에 개거품을 무시며 저더러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서 해대더니 이제 시어머니한테 죽일 듯 대든다고 오바육바를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예전에 남편이 신혼집 비밀번호 바꾸고 안 가르쳐 드린 것에 대한 울분을 또 저에게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기껏 집 해줬더니 지들만 알콩달콩 살겠다고 애미한테 비번도 안 가르쳐주고 집에 오지도 말란다. 서러워서 살겠니? 라고 하시며 급기야 저희더러 연을 끊자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도 흥분해 알겠다고 하면서 집 뺀다고 하더군요. 제가 말릴 것 있나요? 당황해 하시는 어머님을 뒤로 두고 남편이랑 손잡고 나와버렸죠. 그리고 딱 2주 동안 집 알아보고 대출받아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기절할 듯 화를 내시며 저에게 전화로 뭐라 엄청 쏟아내시더라고요. 화가 좀 나서 연 끊자고 한마디 했기로서니 바로 홀랑 짐을 빼버려?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니? 어른이 화를 내면 알겠습니다 하고 빌지는 못할 망정 네 친정이 그리 가르쳤댔니? 하시며 이젠 제 친정까지 들먹이시는 겁니다. 짐 빼서 이사 가자고 한 건 남편인데 아들한텐 한마디도 못하고 만만한 며느리 잡는 게 쉬우신 거죠.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먼저 영 끊자고 해주신 게 감사할 정도였어요. 어머님, 저희 둘 행복하게 잘 살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아세요? 그래도 저 하나 무시하시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자식들은 얘기가 다르죠. 제 딸들이 앞으로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을 거 생각하면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님을 두 번 다시 뵙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깟 딸 쌍둥이 가져놓고 유세가 하늘을 찌른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더는 이 관계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연락 안 하고 사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진작 들이박을 걸. 괜히 참아서 못 들을 소리 듣고 살았나 싶어서 지난 날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고요. 그렇게 임신 기간 동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말로만 듣던 성별 반전이 제게도 오더군요. 분명히 딸 쌍둥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보니 한 아이가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남매둥이였습니다. 그렇게 10달 채워 소중한 아이들을 낳았죠. 시댁이요? 애초에 시아버님께도 성별 바뀐 거 알려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귀로 들어갈까 봐서요. 둘 중에 한 아이가 아들이라는 얘기 들으면 버선발로 찾아오실 게 분명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와 집으로 왔는데 솔직히 시부모님한테 아이들을 안 보여드리기도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트판에 고민글도 올려보고 그랬네요. 댓글은 만장일치로 절대로 시어머니한테 아이들을 보여주지 말라는 의견이었고요. 손주들 차별하느라 딸이 상처받을 게 뻔하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지던 찰나 아이들은 어느새 100일을 넘겼고 다 같이 첫 외출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쌍둥이 유모차 끌고 다니다 보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곤 합니다. 그날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마트로 향했고 아주머니들 무리가 제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시며 너무 귀엽다고 깔깔 웃으시더군요. 진부하지만 딸아이는 분홍색, 아들은 하늘색으로 꾸며놓아 입혔거든요. 그렇게 마트 장을 보고 있는데 상상도 못할 곳에서 어머님을 마주쳤습니다. 동네가 달라 마주칠 일이 없는데 웬일로 저희 동네 마트에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좀 놀라시더니 바로 인상을 팍 쓰며 피하시더군요. 그래도 손주들이 궁금하긴 하셨겠죠. 아무리 원치 않는 손녀들이라도 어머님 아들이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궁금은 하셨는지 옆으로 휙 지나가시며 곁눈질로 제 아이들을 보시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제 아들을 빤히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하는 말. 얘는 왜 퍼런색을 입혔니? 둘 다 딸이랬잖아. 라고 하시길래 제가 남매예요. 한마디 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소스라치게 놀라시며 정말 아들이냐고 큰 소리로 물으시더군요. 제가 그렇다 하자 어머님 얼굴에 갑자기 생기가 돌더니 1년여간 영 끊고 연락도 안 하고 산 것조차 잊으셨는지 저를 끌어안으며 됐다 이러시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소름이 팍 끼쳐서 어머님을 밀쳐내니 어머님이 그제야 정신이 돌아오신 듯 표정 관리를 하셨지만 그래도 제 아들을 보는 눈빛은 아주 애간장이 타 죽겠다는 듯 보였어요. 그 눈빛을 보니 없던 정마저 떨어졌고 저는 바로 유모차를 휙 돌려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저를 애타게 잡으시며 계속 유모차를 뺏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러냐고 소리를 빽 지르니 그제야 우는 얼굴로 미안하다. 내가 미안했다.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그렇게 모진 말을 했어. 애들도 태어났는데 어른끼리 이럴 거 있다니? 다시 전처럼 왕래하자. 아니 내가 할머니인데 그럼 영영 안 보여주려고 했니 애들을? 게다가 아들까지 낳았으면서 왜 연락을 안 했어? 내가 1억 준댔잖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 진절머리 나는 1억 얘기에 저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도 까먹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깟 1억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연봉이 1억 가까이인데 제가 뭐가 아쉽겠어요? 어머님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칠 거고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요. 사람 존중할 줄 모르는 인간은 상대도 하지 말라고 가르칠 겁니다. 어머님의 존재는 제 아이들에게 교육상 너무 안 좋고요. 제가 왜 먼저 연락 안 하고 왕래도 안 하려 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충격받으신 듯 덜덜 떠시다가 이윽고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덧붙였죠. 어머님이 먼저 연근제 하셔놓고는 지금 이러시는 거 솔직히 제 아들 때문에 이러시는 거잖아요. 딸 쌍둥이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있다니 이제 와 아쉬우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시며 제 팔을 애절하게 잡으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서둘러 아이들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님은 제 남편에게 매일같이 전화 걸어 그동안 미안했다고 저에게도 정식으로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오열하셨다더군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거의 반년가량 매일같이 오시며 후회한다, 반성한다 하시는 어르신을 냉담하게 보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아이들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며 눈물을 쏟아내시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미안했다며 저 좋아하는 등갈비며 장어며 정성껏 상차림을 해서 제 앞으로 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마트에서 소리를 지르며 쏟아낸 말에 어머님도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많이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자꾸 저희를 다시 만나려 하시는 게 제 아들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시더군요. 저희는 그랬죠. 자주 만나 뵙지는 않을 거고 명절에만 인사드리러 올 거다. 혹여라도 우리 애들 차별하는 모습 보이시면 그날로 발길 다시 끊고 절대로 만나지 않을 거다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각서라도 쓸 수 있다며 혹시 본인이 또 차별하면 그날로 10억을 주겠네 뭐네 또 돈 얘기를 하시기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래도 어머님도 나름대로 정신을 차리긴 하셨는지 아들, 딸 차별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이 애교가 엄청 많고 시어머니를 많이 닮았거든요. 제 아들은 또 제 친정 엄마랑 판박이고요. 아무리 이란성이라지만 쌍둥이인데 이렇게 다르다니 신기했어요. 어머님은 제 딸이 당신의 모습과 너무 닮고 또 애교도 많으니 이뻐 죽겠나 보시더라고요. 걱정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 아들보다 딸내미를 더 어화둥둥 감싸시는 게 보여 웃기더라고요. 물론 한순간에 바뀌시지 않을 거란 걸 압니다. 언제고 돌변하셔서 아들 손자에게만 애정을 쏟아부으실지 모르는 분이라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는 있어요. 그래도 저희 아이들 어린 시기에 가까이 사는 친할머니 사랑받으며 크니 저도 마음이 약해지긴 하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머님 앞에서 웬만하면 내내거리고 맞춰드렸는데 아닌 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이라고 다 맞는 말과 행동만 하진 않거든요. 윤리적으로 아니다 싶은 행동을 어른들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때로는 자식에게 배우며 성장하기도 하는 것이 부모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갔고요. 시댁과도 예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몇 년 전 저희 친정에서 지방에 30억짜리 건물을 하나 매매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모와의 사건 때문에 아직도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이 일로 남편이랑도 싸우긴 했지만 지도 본인 엄마가 부끄러운 줄은 아는지 저희 친정 건물 이야기만 나오면 꼬리를 내리고 기죽어 있네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위한답시고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아들 길을 죽이게 만든 일이라는 걸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저희 친정은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셨어요. 아버지는 경찰, 어머니는 교도관이셨죠. 두 분 다 착실히 직장 생활하셨고 별 다른 취미도 없이 오직 저와 제 여동생 키우는 데만 온 신경을 써주셨던 너무나도 성실한 분들입니다. 퇴직하신 후에 좀 쉬실 법도 한데 공공근로 다니시고 일용직 알바도 다니시면서 참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그렇게 알뜰살뜰 모으신 돈과 아버지 쪽 유산 일부 그리고 대출을 조금 받아 건물을 하나 사신다고 부동산을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결혼하고 한 3년 후쯤 부모님은 아버지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그쪽에서 건물을 하나 매매하시겠다고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부동산 시세가 말도 안 되게 치솟지 않았을 때였고,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찾는 조건에 맞는 매물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지방이긴 했지만 호재가 있는 동네였고, 그 근방으로 택지 지구가 형성될 계획이라 저희 부모님께서 웬만하면 바로 매매를 하시려고 돈까지 싹 준비를 해두신 상태였죠. 저랑 남편이 부모님 임장에 같이 몇 번 동행한 적이 있던 터라 자연스럽게 시부모님께도 저희 친정에서 건물을 사신다는 소식을 말씀드리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사돈이 건물주라니 영광이라 하시며 농담 섞인 축하를 해주셨는데, 시어머니는 듣자마자 입을 대빨 내밀며 요즘 부동산 바닥이 얼마나 불안정한데 지금 건물을 사시겠다는 거야? 그러다가 똥값이라도 되어버리면 어쩌시려고? 평생 모아오신 돈이라면서 거기다 사돈 어르신 유산까지 미리 땡겨 쓰신다고? 아이고, 친정 부모님도 잘 알아보고 사시는 거죠. 그리고 요새 다들 재테크에서 돈 불리는데요 뭐. 아서라 아서. 나는 지금이라도 관두셨으면 좋겠다. 그냥 현금 잘 가지고 계시면 은행에서 이자 따박따박 받고 편하게 사실 텐데, 공무원 연금도 있으시면서 무슨 돈 욕심이 그리 있으시대? 돈 욕심이라뇨. 건물주도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형편 어려운 사람들한테 세도 깎아주고 그러실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희 친정에서 건물을 산다고 하니 대뜸 돈 욕심이 많다 어쩐다 입을 대는 시어머니에게 또 정이 떨어지더군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예물예단 문제로 꽤나 저를 속상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당시 양가 도움 안 받고 저희 힘으로 시작한다고 허례허식 없이 딱 결혼 반지만 맞추고 다른 거 모두 생략하기로 합의를 봤는데요. 결혼 직전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을 바꾸시더니 예단비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시댁 어르신들께 면이 안 선다면서요. 저나 남편이나 있는 돈 다 털어서 신혼집이랑 가구에 몰빵했고 여윳돈 하나 없는 거 아시면서 저렇게 요구하시는 건 저희 친정에 대놓고 돈을 달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도 싸웠고, 아니 제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네요. 그래서 파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예단비 1,000만 원에 대한 고집이 상당하시더군요. 결국 저희 친정엄마가 나서서 예단비를 보내드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대신 예물이랑 꾸민비도 정식으로 다 받아야겠다며 시어머니께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셨어요. 친정엄마도 화가 나셨던 거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 궁시렁궁시렁 거리시며 그냥 안 받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니 그렇잖아요. 양쪽 다 안 주고 안 받기로 하고 결혼한 건데 결혼 직전에 말 바꿔서 대뜸 1,000만 원 달라고 하시는 게요. 그게 힌트였는지 아무튼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그놈의 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남들은 신혼여행 다녀와서 명품백을 선물로 준다더라. 누구 며느리는 달마다 용돈을 100만 원씩 준다더라. 어디서 들으셨는지 아님 지어내신 건지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잘도 하시더군요. 듣다 못해 저도 다들 돈이 많은가 봐요. 저희도 돈이 많으면 시댁에 몇백씩 톡톡 내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도 시댁에서 도움 1절 안 받고 독립한 거라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제 친구는 보니까 시댁에서 아파트 증여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집이면 월세 내는 개념으로 100씩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웃으면서 말했더니 어머님이 그 이후로는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 일절 안 하시더군요. 아무튼 이런 일이 참 많았던 터라 저는 시어머니한테 별로 정이 없었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시겠죠. 개혼이고 장남이라 며느리에 대한 환상도 기쁘실 텐데 저 같은 평범한 며느리가 눈에 안 차실 게 당연합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남편보다 연봉도 더 높고 친정도 훨씬 잘 사는데 어머님은 아들 가졌다는 부심이 엄청 나신지 참 저에게 끊임없이 많이도 바라시더군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저희 친정에서는 그냥 둘만 잘 살면 된다며 저희한테 용돈도 일절 안 받으시려 하고
되려 무슨 기념일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턱턱 내주시고 늘 저희를 도와주시려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장녀라서 친정에서 신혼집에 돈을 좀 보태주시려고는 했었는데 제가 거절했었거든요. 저랑 남편 둘 다 전문직이라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요. 다만 양가 재산이 좀 차이가 있었죠. 저희 친정은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도 시세로 치면 25에서 30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비교가 많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옛날 사고방식까진 어르신이니 어쩌겠어요. 들이박을 생각은 안 하고 애써 내내 하면서 웃고 맞춰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래도 좀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셨고 저한테도 참 잘해주셨기에 다른 감정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셨고 이번에도 역시나 저희 친정에서 건물을 산다는 것에 좋은 소리 안 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저한테 매일 전화를 거셔서는 친정에서 건물 매매하는 것에 대한 진행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세아가 지금 사돈께서 4층을 사신다고 했나? 네, 4층 정도가 딱 예산에 맞아요. 5층짜리도 얼추 가격이 맞는 게 있는데 그건 너무 골목 안쪽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아서요. 그 동네 주소 좀 내게 보내주겠니? 네? 주소는 왜 물으세요? 아니, 사돈께서 건물을 사신다는데 나도 좀 궁금하잖니. 나 아는 사람이 경기도에서 30년 동안 부동산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도 좀 물어보려고. 그런 거라면 저희 친정 주변에도 부동산 중개업자들 많아요. 저희 친정아빠도 공부 많이 하셨고요. 어머님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괜찮으세요. 머리 아프시잖아요. 제가 애써 둘러 말씀드려도 어머님은 곧 죽어도 동네 주소를 알려달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뒤에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이야, 너 혹시 너희 시어머니께 부동산 사장님 번호 알려드렸니? 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아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경기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선이 시부모님이라면서 우리 사돈 좀 잘 좀 부탁한다고 연락이 왔다대. 아니, 그건 좀 너무 오지랖 아니니? 뭐라고? 아니, 무슨 그런 전화를... 내가 나쁘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 좌우지간 무슨 사돈에서 건물 사는 것까지 참견하고 그러신다니? 나는 이런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어. 네가 시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서 다신 이런 일 없게 해라.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아니, 며느리네가 건물을 사는데 사돈된 사람으로서 부동산에 잘 좀 부탁드립사 인사 좀 할 수도 있지.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러니? 관심 없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니? 어머님, 그건 아니죠. 제가 친정 부모님이라도 부담스러우시겠네요. 부동산 거래까지 왜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신경을 어떻게 안 쓰니? 우리 아들네 장인 장모일인데? 아무튼 안 사돈 말씀은 알겠다. 그래, 이제 부동산엔 전화하지 않을 테니 그리 말씀드려라. 그렇게 기분 언짢으신 티를 확 내며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정말 제가 다 황당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도 당황스러워하면서 시댁에 본인이 잘 얘기하겠다면서 사과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어머님 잠깐의 오지랖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주말에 저에게 따로 전화를 거셔서는 이번 주에 저희 친정 부모님 좀 뵙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건물 매매 전에 본인이 꼭 드려야 할 말이 있대요. 황당해서 저한테 대신 말하시라 했더니 아니, 사돈 댁에서 땅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출 받으실 거면 그냥 이번에 땅을 전부 다 팔고 빚을 내지 않으시는 게 낫잖아. 내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낫더라. 대출 그거 이자도 다달이 나가고 재수없게 건물 땅값이라도 내려가면 그거 전부 다 니네 손해잖니. 그게 왜 저희 손해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은 걱정하실 거 없으시대도요. 내가 보기엔 그래.
그리고 그쪽에 주택단지 들어서잖아. 그냥 5층으로 사시는 게 낫겠더라고. 내가 다 알아봤거든? 거기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공실이 없을 거야. 그냥 사시는 김에 5층으로 하시라고 해. 아니다. 내가 얼굴을 뵙고 말씀을 드려야지. 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도 없다고 단호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기어이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다과 약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날은 저도 출근하는 날이라 대동할 수 없었고 나중에 친정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도 엄청 황당해서 이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차를 한잔 하자고 하시더니 친정 부모님 댁으로 운전을 해서 오셨대요. 그러고는 사부인, 사시겠다고 받으신 그 건물들 말이에요. 저도 좀 보고 싶네요. 그쪽 방면으로 잘 아는 내 지인 대동에서 다음 주쯤 가볼까 하는데 사부인은 어떠세요? 네? 아니 저희끼리 다 얘기가 끝났고 다음 주에 계약금 넣으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건물을 벌써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새아가 말로는 아직 고민 중이시라고 하던데요? 저희가 자식들한테 모든 진행 상황을 미주알 고주알 말할 필요는 없죠. 이건 저희 일인데 사돈께서도 참 관심이 많으시네요.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어차피 다 두루두루 좋으라고 하는 일 아닙니까? 아무튼 저희도 계약하실 때 좀 가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부인은 먼 걸음 괜히 힘들게 나서지 마시고 저희 생각하시는 마음은 감사하게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라고 친정엄마가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하셨더니 시어머니가 계속 건물 얘기를 꺼내며 말꼬리를 잡으셨다더군요. 4층은 아닌 것 같아요. 월세가 다 돈인데 기왕 하실 거 5층짜리 하시는 게 낫죠. 그리고 정리할 땅이 더 있으시다던데 뭐하러 그건 두시고 대출을 더 받으려 하시나요? 굳이 빚을 내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사실 자식들이 있으면 부모가 빚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 말에 친정엄마가 뭐라 설명을 하시려 했죠. 재산세, 등록세 등 세금 문제 때문에 일부 대출을 받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애써 친절히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신다며 그러면 대출을 아예 받지 말고 다른 건물을 하시라는 둥, 사부인께서는 돈 끌어올 데가 없으시냐는 둥 선에 넘는 오지랖을 또 펼치셨다더군요. 듣다 못해 친정엄마가 언짢은 티를 확 내시니 시어머니가 급히 자리를 뜨셨다던데 진짜 황당한 사건은 그 다음 주에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이 계약할 부동산에 아침부터 찾아오셨더라고요. 떡하니 커피까지 얻어 마시고는 건물을 보고 싶다고 사장님한테 갑질하듯 부탁하셨다네요.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작다. 쓰레기 버리는 곳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 건물이 생각보다 작은데 좀 깎아주실 수 없냐는 둥 정말 말도 안 되는 오지랖을 부리다 가셨대요. 그러더니 계약하는 날 또 찾아오셔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 다른 건물을 더 보시지 않겠느냐, 여기 말고 경기도로 다시 알아보시라는 둥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며 계약을 무산시키려 하셨다네요. 참다 못한 친정아빠가 이제 관심을 사양하겠다고 자꾸 이러실 거면 사위 불러서 어머니 모시고 가라고 할 거라며 큰 소리를 치니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같이 화를 내며 돌아서셨다고 해요. 그때 저희 부부 전화기에 그야말로 불이 났었죠. 친정부모님은 어떻게 사부인이 그렇게 예의 없고 염치가 없을 수 있냐, 왜 사돈이 건물 사는 데까지 따라와서 간섭을 하고 있냐고 노발대발 화를 내셨고,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기분이 나쁘신지 가족끼리 큰 계약하는데 신경 써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어떻게 사돈을 그렇게 대하냐며 너무 실망했다고 저한테 화를 막 내시더군요. 그러고는 시댁에 당장 건너오라고 저더러 큰 소리를 내시길래 저도 아예 들이박아 버리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시어머니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셔서는 아니, 너희 친정 부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시다니?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며느리 부모님이 사는 건물인데 내가 아들 가진 입장에서 어찌 간섭을 안 할 수 있다니? 은행에 3억이나 대출을 내신다는데 내가 그거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니? 그거 다 우리 아들 빚이 될 텐데 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어머님은 아들 걱정에 그러셨던 겁니다. 워낙에 보수적이라 할부도 안 하고 사셨던 분이라 이해는 가더군요. 3억이라는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셨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건물 매매가가 30억인데 대출 3억은 약과다. 다른 사람들은 70% 이상 대출받고 들어간다. 그래도 오른 집값만큼 이익 보고 나온다. 차분하게 말씀드려도 계속 흥분하시길래 제가 참다 못해 화를 내며 아니, 손해를 봐도 저희 부모님이 손해인데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장여자니? 그러면 그 건물도 결국은 우리 아들 명의가 될 텐데 내가 어미 된 자로서 어떻게 간섭을 안 하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뒤통수를 맞은 듯 얼얼하더군요. 어머, 어머님, 물려받으면 저랑 제 동생이 물려받지 왜 가만히 있던 남의 집 아들이 그 건물을 물려받아요? 너무 황당하네요. 아니, 저는 그렇다 치고 제 동생은 생각 안 하세요? 저희 부모님 재산인데 그걸 왜 저희 자매 건너뛰고 사위에 연결을 하세요? 예, 다 그런 거야. 그런 큰 재산 명의를 누가 여자 걸로 하니? 다 남편 이름으로 받지. 내 주변 보면 다 그래. 장녀면 사위가 처가 재산 다 받지. 네가 몰라서 그래. 그 말에 너무 황당해서 누가 그렇게 하냐고 제가 미친 듯이 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말을 더듬으시며 아니 저기 우리 골목 슈퍼집 아들도 그렇게 해서 지 처가 아파트 받았다던데 내 친구도 사위한테 증여해줄 생각하고 있던데 뭘. 아 그래요? 그 슈퍼가 어딘데요? 그리고 그 친구분은 누구신데요? 아, 그 며느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 준다던 그 친구분 맞으시죠? 뭐? 아, 그래. 그 친구 맞다. 왜? 그분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제가 제 핸드폰을 내밀며 어머님께 전화번호를 요구하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며 저더러 미쳤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끝까지 전화번호를 받아낼 기세로 어머님 폰을 뺏으려 하자 어머님이 급기야 안방으로 도망가시며 문을 잠그시더군요. 저는 안방 문에 대고 소리치며 저 지금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골목 슈퍼집 갑니다. 가서 여쭤보고 올게요. 어머님 말씀이 맞으면 제가 사과드리고 저희 건물 어머님 말씀대로 매매할게요. 아셨죠? 하고 현관을 나서니 어머님이 뒤늦게 따라 나서시며 백지장 같은 얼굴을 하고 저를 말리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슈퍼로 갔습니다. 가니 주인 아주머니가 계시더군요. 어머님은 계속 제 팔을 붙잡고 나가려 하시고 슈퍼집 아주머니는 놀라서 제가 무슨 컴플레인이라도 걸러온 줄 아시고 긴장을 하시더군요. 제가 여쭙죠. 사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드님 계시죠? 아드님이 이번에 장인 장모님한테 아파트 물려받으셨나요? 제가 당돌하게 여쭙자 사장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눈이 휘둥그레해지더군요. 급기야 시어머니는 제 입을 강제로 막으려 들길래 제가 피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 저희 친정에서 건물을 사시는데 어머님이 계속 그걸 제 남편 건물 뗄 것처럼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 처가 유산은 다 사위 거라면서 이 슈퍼집 아들도 그렇게 아파트 증여받았다고 하길래 확인 좀 하러 왔어요. 맞으면 어머님께 사과드리려고요. 라고 했더니 슈퍼집 아주머니가 그런 적 없다고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저희 시어머니한테 에그 왜 그래? 집안 싸움에 왜 애먼 우리까지 끼어들게 하고 그래? 그리고 우리 아들은 처갓집 덕본 적도 없는데 괜히 이상한 소문이나 내고 라고 호통을 치시니 어머님이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시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은 개망신을 당하시고는 되려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그렇게까지 해서 망신을 줘야겠냐며 나중에는 엉엉 우시더군요. 뒤늦게 시아버지도 상황을 아시고는 시어머니를 타박하셨고 남편도 얼굴이 빨개져서는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어머님을 동네 망신을 들을 필요가 있었냐면서 저에게 슬그머니 원망을 하려 하길래 이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고 앉아있냐고 그럴 거면 이혼하자고 하니 바로 꼬리 내리더군요. 시어머니는 온 동네에 졸지에 사돈댁 건물 탐낸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소문이 나 결국 2년 뒤에 집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님과 거의 연락 안 했고 구정이랑 추석 때만 잠깐 가서 인사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아주 대면대면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그렇게까지 미친년처럼 물고 늘어질 줄 모르셨나 본데 저도 미치면 끝장 보거든요. 어머님이 선만 넘지 않았더라도 그 정도로 하진 않았을 텐데 저는 솔직히 그날 그렇게 슈퍼 가서 난리친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어머님은 절대로 본인 잘못 인정 안 하시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계속 함부로 대하실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놈의 건물이 뭐라고 돈이 뭐라고 앞뒤 안 가리고 아들부터 챙기려 하는 어머님의 입속이 정말 개탄스럽더군요. 원래 그러신 분인 줄은 알았지만 정도껏 하셨어야죠. 그동안 시어머니의 시댁 갑질에 참고 산 것에 비하면 사이대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속 시원하네요.